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은 좀 저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이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발음이 가끔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좀 신뢰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양해를 구한다면 이제 뭐 반지하 원룸이나 뭐 반지하 뭐 투룸, 쓰리룸 많죠. 그리고 지하방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런 점은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뭐 반지하에 살고 있거나 지하 원룸에 살고 있거나 뭐 그런 이제 뭔가 반지하나 지하 이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왜 기분 나쁘다 하실 수 있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은 제가 미리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깨달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또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주술사 이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단지 깨달음의 길을 가는 중이고 어느 정도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을 이제 초반에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요즘 들어서 좀 이상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죽고 싶은데 자기를 좀 저주해달라. 돈 줄 테니까 나를 저주해서 죽여달라.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른 그 정신과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또 이 자살 전담 그런 상담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 영상 중에 몇 개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주술에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제 뭐 이 어둠에 기반한 주술을 쓴다 하더라도 의뢰인한테 돈을 받고 그 의뢰인을 저주를 해서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금기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하신 분이 무당이라면, 주술을 좀 아신다면은 굉장히 사악한 여우 같은 그런 사람이죠. 왜냐면 그런 그 저주 의식을 하게 하면은요, 그거는 제가 저한테 저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저와 같은 이제 주술사하고 그리고 저주 대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지. 의뢰인이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그만 살고 싶으니까 나를 저주해서 뭐 크게 다치거나 비참하게 만들거나 악령의 빙의빙이 하거나 나 좀 이렇게 저주해줘. 그런 의뢰를 수락한 과거의 주술사들이 결국은 다 자기가 저주를 100%다 받고 그랬지 의뢰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주술사가 그 의뢰인한테 아무런 억한 심정이 없거든요. 원한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저주 의식을 하게 되면 그 저주 의식을 한 사람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뢰인의 원한을 풀기 위한이라는 그런 선행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명분이 있고 그 의뢰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주 의식을 대행하고 결과적으로 그 대상에게 저주 터에 있는 원혼들이 가서 그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심한 경우는 정말 죽습니다. 한 1년에 한 10대 명은 죽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제가 가장
적게 죽었던 경우는 5명? 올해도 아마 좀, 제가 올해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누군지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어, 과거에 이제 제가, 이 반지하 원룸에 딱 한 번 산 적이 있어요. 저는 지하방은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주경 야독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정말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새벽 5시에 눈 떠서 6시에 나가서 공부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또 프리랜서 직업 하나 더 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집에 오면은 새벽. 그래서 하루 평균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피트니스 클럽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정말 바쁘게 지냈죠. 제가 이제 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열정적이라서 뭐든지 하면은 죽을 듯 말듯 합니다. 그냥 목숨 걸고 뭐든지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운동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운동할 때에도 거의 뭐 개거품 물기 전까지 운동을 하고,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뭐 시험 기간에는 거의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 2주 정도는 잠을 안 잤고,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하여튼 잠들기 전에 에너지가 1%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소진하고 그 다음에 픽 쓰러져 자는. 자기 전에 저한테 최면을 걸어서 다시 딱 이런 눈을 뜨는 그런 생활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그렇게 생활하진 않는데, 한참 이제 긴장감 있게 살 때 그렇게 했죠. 제가 있었던 그 반지하는 3분의 1 정도는 땅 위고 3분의 2 정도는 땅 속이에요. 거기는 언덕 위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또 주경 야동 하던 때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너무 이제 시간 많이 뺏기고 에너지 소모가 커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차를 가지고 항상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문제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반지하 원룸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주차장 보고 들어왔죠. 그리고 길이 넓고 그래서 대로처럼 넓어가지고 그것도 좋았고요. 그때는 저는 상당히 이제 마음속에 무덤을 안고 지낼 때였고, 이제 넌지시 약간 비추긴 했지만, 악령이 들린 그 집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십몇 년 살면서 가족이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죽고 나서 제 마음속에 무덤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우울한 그런 10여 년 정도 우울하게 지냈고, 그리고 한순간도 죽은 나의 가족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은 여지없이 매주 주말마다 6mm 낙골당이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오고 헌화하고 뭐 그렇게 항상 매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도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제 반지하 원룸에 집중할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말하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피의 주술의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때는 주술사가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주술을 지금 돌아보면은 아주 옛날부터 했더라고요. 주술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동물의 피나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저의 피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의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보통 이런 제가 했던 피의 서약서라던가 피를 활용한 그 주술의식 같은 경우는 생소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는 겁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항쟁하는 그런 독립군들이 혈서를 쓰잖아요. 손가락을 딱 잘라서
단지보라고 하죠. 딱 손도장 찍고 혈서로 이제 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뭐 이 한 몸 바치겠다 이런 거라든가, 네. 그런 이제 서약을 하죠. 그게 혈서라고 하잖아요. 혈서가 나름 목숨을 건 어떤 각오를 드러내는 그런 그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피의 의식이에요. 물론 이제 피를 활용한 의식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바가지에 물 떠넣고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혈맹을 맺기도 하고 등등 정말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내용까지 밝히기는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다 한다면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믿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신이에요. 그렇지 뭐 만신이네, 뭐 산신령이네, 뭐 조상신이네, 그런 거는 그런 존재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었고 뭐 신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제 눈에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진 않죠. 그게 이제 무당하고 다른 주술사하고 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구나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몇 개만 딱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부적이 좀 기존의 부적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거를 다 이제 제가 다 공부를 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창안내는 그런 룬이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고 저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면 이제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창조신 얘기한 이유가, 창조신은 우리가 보통 신 하면은 막 빛, 사랑, 행복 요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신, 제가 이 신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딱 목격한 그 끝에 바라본 신의 모습은 여러분 사회통념적으로 생각한 거랑 완전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사랑, 행복, 뭐 축복, 뭐 빛, 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섭리를 깨닫고 삼라만상의 이치에 통달하면서 주술도 이제 더 완성이 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끝에서 발견하는 신은 사악한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굉장히 잔인한 면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창조도 하지만 또 소멸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의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악마를 불러내기도 하고 악령을 불러내기도 하고 제 몸에 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험해봐야지, 체험해봐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물론 이제 돈도 잘 벌고 뭐 생활도 윤택했고 풍족했고 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책도 되게 많이 썼고 또 그 책들이 또 잘 팔려나갔고 또 어떤 책은 뭐 저기 경상도 부산 어디서 제 책을 또 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도 하고 이렇게 꽤나 이제 좀 공명심을 욕심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딱히 뭐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근데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제 재능 기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하 원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되게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신축 건물인데, 거기가 이제 이 보안키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계단 한 3개 정도를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깜깜해요. 막 불이 켜져도 어두워요. 내 방은 하필이면 저 맨 끝이에요. 저 복도 맨 끝, 가장 끝방.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문 열자마자 들어가 보이는, 마주 보이는 그 문, 사시는 저보다 오래 거주하시는 그런 이제 하숙생이랑, 그분이 아마 고시생이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제 끝방은 그다음 중간에 방 3개가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 아무도 안 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집주인이랑 되게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월세를 면제해주면서 이상한 어떤 뭐 그런 관리 비슷한 그런 거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총무처럼. 총무를 대표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세대로 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제 캐치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공부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저만 있고 나머지 방은 다 비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방에 있을 때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어릴 때도 이 악마라고 하죠. 악마들하고 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악마를 불러내는 의식을 하고, 악마와 또 어떤 흔히 말하면 좀 협업을 한다고 하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악령이나 이 잡기들이나 뭐 악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가지고 무섭다라는 생각보다는 친근하다? 네, 그런 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거부감도 없었고,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이미 저주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딘가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상당히 저주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욕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 달에서 몇 개월 지나면 거기가 망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망하게 만든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이제 정의가 실현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저주 능력이 꽤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원룸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살고 나왔는데요. 온몸이 막 악령의 빙의가 돼서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센 놈들이 이제 주변에 있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온몸이 다 그냥 제압을 당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있어서 한번 119가 막 출동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또 그 일을 같이 하는, 이제 저는 파트너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제가 출근 안 하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전화를 막 해가지고 막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119 신고해야 하고 막 보급대원이 와서 창문 뜯고 들어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피해의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피를 이제 손가락에 이제 상처를 내서 혈서를 이제 쓰고, 그 혈서 내용은 제가 공개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를 따로 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남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뭔가를 알려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 그게 저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저를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때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봤던 악마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악마도 있고, 여성, 흔히 말하면 그게 이제 서큐버스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런 존재도 있었고,
또 실시간으로 얼굴이 막 바뀌는 그런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악마도 있었고, 그리고 막 굉장히 머리가 산발해서 막 긴 그런 남자 귀신들도 있었고, 악령이죠. 어떻게 보면 악마가 아닌 악령, 사악한 영혼, 그런 존재들이 되게 자주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좀 제가 까칠할 때라서,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속 안 지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속을 한 번 안 지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안 지키면 그때는 정말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도 많이 하고, 저주할 때는 저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항상 제가 이 악령들이나 이런 사악한 존재들과 소통을 많이 할 때라 더더욱 더 저주가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무너지는 거죠, 같이. 지금이야 이제 제가 그 경계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막 저주가 막 저한테 돌아온다든가 그런 거는 확실하게 차단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주술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내키는 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정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던 업체가 좀 나쁜 놈이다 싶으면은 거기를 망하게 만들고, 정말 많이 문 닫았어요. 진짜 많이 망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연히 딱 보면은 이제 사업체 대표를 하다가 그냥 그 일당 노동을 하고 있는 걸 정말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안 하는데, 그때는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 안 하던 때라 막 다니다 보면은 길에서 운전해 봐요.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또 계속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우연히 서울 시내 진짜 되게 좁습니다. 우연히 보면은 망해가지고 이렇게 막 알바하고 있거나 막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거나 다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반지하 또는 지하방은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나온 이유가,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층보다는 더 악령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귀신들이. 물론 이제 한 번의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한 6개월 정도 살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아예 그냥 복도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누가 딱 서 있어도 딱 봐도 그냥 딱히 이렇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귀신이 저를 붙잡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서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공동 집합 건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내 방에 문고리를 손잡거나 뭐 문을 두들기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복도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왜 서 있어라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지나치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총무 같은 아저씨랑 저 두 사람만 그 지하방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가 이제 귀신이 많이 나타나서 다 이제 살다가 나간 것 같고, 그 총부란 사람은 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뭔가 언제든지 탈출할 것 같은, 탈 수 있는 그런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이제 서울대까지 나와서 뭔가 이제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였나 그러는데,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자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왜냐면 귀신이 막 드글거리는 데는 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드글대는 데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거기서 원래 그렇게 온몸이 마비가 된 적은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비까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도자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도 많이 여러 번 갔어요. 이제 일본도 정말 많이 갔었는데 일본의 어떤 뭐 주술적인 그런 일을 하러 간 건 아니지만 참고로 저희 집안에 무당이 좀 많습니다. 네. 저랑 친한 고모, 이모, 뭐 이쪽에 무당이 많고 아버지 쪽도 무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저는 이제 저를 무당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대신 이제 신내림 굿을 받지 않았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신엄마 이런 건 없어요. 스승이 없는 거죠. 스스로 깨달은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집안 내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이 좀 많아요. 일본에서 이제 무속 일을 하시는 친척분도 계시고 3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일본에 있는 그 친척들 중에 이제 무당 일을 하시는 분은 다들 엄청 미인이세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가 뭐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무당들을 이렇게 인정을 잘 하진 않는데 저희 일본에 있는 그 친척님 저 고모와 이모는 고모들은 또 사촌들은 장난 아닙니다. 거의 네 진짜 용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주술에 대해서도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주술이 약간 좀 일본에서 쓰는 주술이랑 좀 많이 겹치는 곳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각 나라별로 있는 주술을 좀 경험을 좀 몇 번 하고, 또 그런 주술사들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11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대화를 깊이 나눠보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주술사들하고는 거의 한 3개월 정도 한 번 만났다만 5시간, 6시간 이렇게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고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깨달은 이후에 깨닫고 나니까 이제 신기하게도 그 나라별로 주술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술사들이랑 이제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오후 3시에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의 9시에 끝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집중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교류를 하고 서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국에 여행 온 관광객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종교 활동도 많이 했어요. 왕성하게 그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울몽교, 뭐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유대교 등등 이런 분들이랑 되게 많이 제가 워낙 되게 사교적이기 때문에 또 여러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좀 의사소통이 해결되니까 많이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주술용 그런 인형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집 인형을 쓰기도 하고 또 빚어서 만든 인형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인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씁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비춰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사악한 악령에 대해서
딱히 징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 퇴마라는 거는 그러면 뭐냐면 그냥 빙의된 거를 풀어주는. 근데 그 빙의된 거는 그 악령이 억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전부 다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빙의된 사람들을 몇 번 그 퇴마를 해서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대체로 그 사람 마음속에 증오와 원한과 억울함이 사무치면은 거기에서 악령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가능하면은 좀 밝은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원한을 좀 풀고 사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리고요. 반지하에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서큐버스라고 하네요. 해야 되나? 처녀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는 괜찮은데 그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신체가 엄청 건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음의 길을 갈 때 가장 이제 억눌렀던 게 성욕과 식욕이에요. 성욕과 식욕이 워낙 왕성하게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막 며칠씩 굶기도 하고 계속 물만 마시면서 걸을 때도 있었고 거의 이제 그래야 이제 성욕이 딱 죽는단 말이에요. 식욕이 어느 정도 되면 한 2, 3일 정도 안 먹으면 어느 순간 식욕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위가 이제 이 몸이 안 먹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한 2, 3일 정도만 딱 물만 마시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공복이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굶어줘야 성욕도 이제 같이 잦아드는 거죠. 근데 그 성욕이 워낙 흔히 말하면 양기가 막 넘치는 그런 흔히 말하면 이제 굉장한 정력가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 자신에게 고통을 좀 주는 방향으로 구도자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녀 귀신들이랑 굉장히 좀 해프닝이 많아요. 이슈가. 어쩔 때는 이제 내가 찾아다닌 적도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그 반지하 원룸에 있을 때가 제가 지금이야 이제 제가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부상을 입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때는 일주일 동안 밤새서 드라이빙을 하고 막 그런 때였고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처녀 귀신을 찾아다닌 적도 되게 많아요. 매일 오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뿐하게 또 그 다음날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거의 밤마다 처녀 귀신이랑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에도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게 이제 귀접의 이게 이제 왜 그런 이제 그런 게 생겼냐면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약간 뭐 귀신 이야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관련 전문 서적들도 많이 좋아했어요. 저희 이제 집에는 그런 전문 서적들이 많아가지고 뭐 의학 서적도 보고 또 정말 잡다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무속인이 쓴 그런 이제 막 토정비 아니면 이제 토정비가 또 무속인이 쓰는 그런 어떤 자서전적 그런 노하우 그런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상상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남녀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비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신선과 같은 경지에 올라가면 굳이 육체적인 그런
접촉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성적인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거를 좀 제가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귀접에 대해서는 어떤 귀신이랑 뭐 빙의가 됐다, 뭐 재수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선의 경지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사회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빙의는 나쁜 것이다, 뭐 귀접은 뭐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막 여론이 잡혀 있는데 사실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귀접에 대해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게 어차피 가족이 죽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사회 세계에 대해 굉장히 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죽는 걸 보고 시신 확인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깊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차피 나도 시간이 흐르면 저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거부감이라던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별로. 귀신을 자주 이제 대면하는데 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방해하지 마. 나를 방해하면 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귀신이 될 건데 그때 내가 너를 잡아서 좀 죽이겠다, 뭐 이런. 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귀신을 보면은 경고를 했어요. 허튼 짓 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를 잡을 수 없지만 내가 이 몸에서 해방되면 내가 너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가 이제 지금도 귀신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제가 좀, 의미를 많이 두는 이유가 사회 세계를 여러 번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2번을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정말 오늘도 강조하게 되는데 사회 세계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 어떤 이 재판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대로 거둘 뿐이에요. 원하는 대로 될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강제로 그건 아닙니다. 단 깨달음이 적은 자와 많은 자는 확연히 사회세계에서는 엄청난 레벨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깨달음이 깊을수록 사회세계를 다 본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컴컴한 어두운 어떤 공간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없다고 부정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회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멍 때리고 한 곳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거기가 서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디로 갈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조신이나 이런 게 제가 터조신을 좀 깔보는 이유가 걔네들은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정 장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애들도 가장 하급한 인간보다도 못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면서 보이는 거는 딱 그 공간이 다예요. 그 밖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갈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고 그게 오래되면 벗어나는 법도 모르고 그냥 계속 특정 구간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그게 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반지하에서 제가 워낙 귀접도 많이 하고 악령들도 많이 보고 또 악마도 많이 불러내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온몸이 경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몇 번의 또 이슈가 있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1차로 이제 일탈을 하죠. 지금 다 싸들고 이제 무작정 전국을 한 33번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33번을 돌면서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전 국토를 그냥 고속도로 타는 게 아니라 지방도로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녔던 것 같고 뭐 대전 천안 이렇게 나오면 골목골목 다 참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깨달을 일은 없죠. 그거는 그냥 여행이었을 뿐이었는데,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구도자의 길을 가기 전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섭리를 이해는커녕 뭐 섭리 자체의 섭자도 몰랐고요. 그냥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났고 뭔가 해답을 얻고 싶어서 어떨 때는 바닷가에 그냥 밤새도록 앉아 있을 때도 있고 해 뜨는 거 보기도 하고 막 허리가 거의 굳죠. 6시간, 8시간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몸이 막 굳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엄청 다니고 대관령도 넘어 다니고 막 지리산 입구까지 갔다가 오기도 하고 막 산이던 산 입구는 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다 갔던 것 같습니다. 사고 나서 죽을 뻔도 하고 막 10톤, 하여튼 그 10톤짜리가 20톤짜리 트럭이랑 막 이렇게 추돌사고 날비도 하고 막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반지하 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온몸이 제압을 당해서 이제 굳는 그거를 한 하루 정도, 하루였나 이틀이었나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19 고급 대원들한테 이제 좀 도움 받아서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가 귀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반도주 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참 잘해줬습니다. 저희 까내는 막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중소기업 사장 하시다가 이제 신축하고 이제 그냥 월세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이제 여생을 보내신 분인데, 등산이나 다니면서 친구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돈 좀 많이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양령의 모습은 되게 다양하게 다가와요. 벽에 얼굴이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 등산 가기 전에 이제 지어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가면 이제 이 등산로가 나오거든요. 산에서 그렇게 또 귀신들이 많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딴 데에서 드라이브 하다가 딸려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경험은 어떤 것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하려는 얘기가 뭐 어떤 목적이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일을 말을 한 겁니다. 이 얘기도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집안에 이제 원룸이었거든요. 원룸에 귀신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면 불을 켜도 어두워요.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시면은 거기 귀신이 많은 겁니다. 분명히 불을 켰는데, 방에 불을 켰지만 어두운 상황. 그렇다고 뭐 형광등이나 이런 게 막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새 건데 불을 켰지만 이상하게 검은 기운이 꽉 차 있는, 그래서 별도의 스탠드를 또 사서 켜고 한 2개 정도 켜야지 색이 좀 밝게 보이는 스탠드를 키면
마치 방 안의 불은 끄고 스탠드만 킨 것처럼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지 하나 지하에 있는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 많잖아요. 그런데 가셨는데 불을 켜도 막 어둡게 느껴지고 하면 거기는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나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반지하 지하 요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살았던 원룸 그 반지하 방에 제가 이제 그 야반 도주 하기 전에 확인한 건데 그 건물에서 서울대 애들도 있었고 뭐 다른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니고 있고 했었는데 이제 뭐 거기 이제 시험 공부 많이 하는 분이 많이 하죠. 다들 학교 간 사람이 없어요. 합격을 한 명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저주받은 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란 시험 다 떨어지고 뭐 하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주인은 맨 꼭대기층에 있고 나중에 봤더니 제가 이제 거기 다시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야 집주인은 부적을 붙여놨네 문에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세 번째 이제 차를 팔기 전 차를 이제 폐차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그 건물 팔고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썼더니 결국 팔고 딴 데 간 거예요. 집주인도 아마 뭔가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그 신기하게도 기계적인 어떤 고장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쇠구슬 굴러가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저를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쇠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거기는 거의 99.9% 확률로 악령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요. 저는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방을 얻거나 집을 구하거나 할 때는 그 쇠구슬 소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제 그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쇠구슬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귀신이 장난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윗집에서 뭔가 굴렸다가 생각을 해요, 다들. 위층에서. 근데 그게 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의는 안 하죠. 정말 작게 들리거든요. 똑 이렇게 톡톡톡 도르르 이렇게 똑똑똑 도르르 뭔가 쇠구슬을 한 5cm에서 내려놨을 때 나는 그 부딪히는 소리랑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 근데 보통 쇠구슬이 굴러갈 때 도르르 소리는 안 나거든요. 유리 천장이래 가지고 막 그 미세한 소리까지 밑에 날 리가 없잖아요. 그 소리가 나면은 여러분들 거기는 무조건 도망 나오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인생 꼬입니다. 그거는 부적으로도 막기 힘들어요. 뭐랄까, 이 악령이나 이 영가들이 건물 벽이나 바닥과 일체가 돼가지고 뽑아낼 수가 없어요. 건물을 허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건물 자체로 어떻게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부적 30장을 다 해가지고 막 태울 수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불나잖아요. 내 집도 아닌데, 내 건물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내 건물이면 더도 못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팔 때 또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무당 끼고 많이 거래하시거든요. 그런 거 딱 보면은, 무당이, 저기 뭐 했었네 말해주면 안 사죠. 그 건물은. 지금도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좀 아찔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로 제가 이제 귀신들을 봤냐면 막 이렇게 귀신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또 작전을 짠다고 하나 전략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이제 뭐 할지에 대해서 막 웅성웅성 얘기를 해요. 비 살짝 내리는 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들었고, 어떨 때는 놀이터에서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막 착당 모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피의 의식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부작용도 겪어봤고, 그래서 함부로 혈서 쓰지 마세요.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연인 간에 혈서 쓴 사람은 무조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혈서 써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사랑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혈서를 쓰면서 고백하는 남자는 무조건 도망치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세요. 뭐 돈이 없으면 유학 갔다가 뻥을 치러 시키들 하더라도 어쨌든 무조건 버리시기 바라고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혈서를 써가지고 사랑을 고백해. 무조건 손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하고 연을 맺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이 혈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의식을 할 때 피를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닭피, 돼지피 이런 거 쓴다고 하는데 저는 동물의 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사용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저주의식 할 때만. 퇴마할 때도 피를 안 써요. 퇴마에는 피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주의식에는 쓰죠. 나중에 이제 생방을 하면서 Q&A 시간을 가질 건데,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는 제 연락처가 항상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시는 분들, 또 댓글로 뭔가를 막 쓰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 연락처가 딱 오픈되어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제가 댓글로 답할, 왜 그래야 되나 싶어요, 솔직히.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하실 때는 저는 상담료도 그렇게 비싸게 안 받거든요. 상담도 뭐 3만 원대밖에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료 내시고 상담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좀 후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해서 굉장히 후하게 좀 이렇게 하나라만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소통하고 싶으면은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고, 장난질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다 답변 드리거든요.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하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끊어버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술사잖아요. 그러니 딱 문자나 카톡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를 가진지가 확 읽어지거든요. 알면서 제가 이제 그걸 응대하진 않겠죠. 뻔한데 의도가 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계실 건데 본인이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마음을 저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난은 안 했으면 좋겠고, 장난도 이제 정도껏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어리석은 분들은 자기가 가장 똑똑한지 아시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댓글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뭔가 진지하게 뭔가 소통하고 싶으면 제 연락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주 주술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도 요즘은 좀 뜸한데 저번에 영상이랑 게시글 올리고 나서는 이제 많이 줄었는데 주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이거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일단 깨달아야 돼요. 이 신의 섭리에 대해서 삼라만상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깨닫고 나야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이 주술의 뿌리가 그냥 겉만 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기운이 제대로 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진짜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주술은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서없이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하면은 좀 정리를 해서 말을 좀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이야기꾼은 아니라서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저주대행 하면서 있었던 일도 참 많은데 그건 또 다음에 이제 또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일단 약간 체력이 좀 바닥이 나서 일단 이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